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이제 우리는 5단원 도형의 닮음과 타고로서의 정리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4단원에서는 도형의 성질, 그래서 삼각형의 성질, 그리고 또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우리가 닮음이라고 하는 조금은 골치 아플 수 있어요. 닮음이 번에 잘 안 풀리거든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새로 공부할 텐데, 자, 우리가 앞서 이제 배울 내용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차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단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도형의 닮음에서 그 닮은 도형이라는 것, 그리고 삼각형의 닮음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평행선 사이의 수의 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망의 삼각형의 중심이라는, 우리가 이런 차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해내야 할 문제 하나 띄워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 아주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진심되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들을 차례차례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과 2는 닮은 도형, 그리고 또 닮은 조건, 이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평행선 사이의 선 길이의 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도 좋고요,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도 골치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1과 2 소단원에서, 소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마음으로 차근차근 넘어가 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제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의 제목 한번 읽어보죠. 닮은 도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닮은 도형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소제목으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다뤄볼 텐데, 자, 우리가 교과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ES 매스 사이트에 있는 클립 영상을 보고, 그리고 교과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들 재밌게 끝까지 시청 잘 하고요. 다시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주소 터치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EBS Math. I'm your father. 내가 네 애비다. 뭐? 당신이? 그럴 리가 없어. 잘 보렴, 우리 많이 닮았어. 야, 정말 너무 닮았다. 분유통과 꽁치캔, 이 둘은 정말 닮았을까요? 적어도 수학에서는 닮음을 이렇게 정의내리죠.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것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이 두 도형은 서로 닮은 관계가 있다고 하고, 닮은 관계가 있는 두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 닮은 도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닮은 비라고 하죠. 그렇다면 입체도형은 어떨까요? 평면도형과 마찬가지로 한 입체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것이 다른 도형과 모양과 크기가 같을 때 두 입체도형이 닮은 도형이 되죠. 이때 닮은 비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되고, 대응하는 면은 모두 닮은 도형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둘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꽁치통조림의 원의 지름은 7cm, 높이는 8cm군요. 그렇다면 분유통은
원의 지름이 10cm, 높이는 13.5cm군요. 원의 지름의 길이비와 높이의 길이비가 다릅니다. 수학적 닮음이 성립되지 않는군요. 많이 닮아 보이지만 둘은 닮지 않았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말이죠. 뭐야? 우리 안 닮았잖아, 아저씨. 그러게. 어쩐지 너 좀 비린내 나더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한테나 닮았다고 하지 마세요, 좀. 잘 알지 못해? 나 진짜 닮은 애들 알거든. 저기 쟤들. 어때? 얘들은 진짜 닮았지? 그럴까요? 둘은 수학적으로 닮았을까요? 뭐야? 얘들도 안 닮았다고? 그럼 수학적으로 닮은 건 없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요. 바로 주사위. 정육면체인 주사위는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죠. 따라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비가 모두 같으므로 닮음.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9입니다. 9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닮았습니다. 아, 9는 비교할 게 딱 하나. 반지름뿐이잖아. 그게 바로 닮은비가 되는 거구나. 바로 그거죠. 잘 보고 왔나요, 여러분? 자,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닮음인 관계예요. 우리가 합동도 미리 배웠지만 닮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교과서 사진을 몇 장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중에 과연 어떤 그림끼리 닮았나? 우리가 비슷하다, 닮았다 이런 땅에서 그런 단어, 용어를 많이 쓰죠. 네. 우리가 수학에서 닮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서들 중에서 어떤 것을 뭐 닮았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볼 땐 다 교과서예요. 똑같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두 도형이 닮았다고 한다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세로축으로 가로축으로 길게 늘어뜨린 이 녀석은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하늘 같은 데 그림을 넣어도 대각선, 꼭지점을 찍고 드래그를 해주는 경우 있죠. 가로, 세로가 일정하게 변하는 그런 경우, 더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확대소를 이용해서 완전히 합동인 도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관계, 가로축, 세로축대가 아니고요. 한꺼번에 동시에 확대, 축소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교과서만 우리가 닮은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네 번째에 가로와 세로로 길게 늘어뜨려진 이 교과서는 아웃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닮은 도형이라는 것은 그런 걸 이야기한다. 자, 교과서 187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요, 이와 같이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될 수 있을 때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닮은 도형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합동에서처럼 대응점, 그리고 대응변, 그리고 대응각, 네, 교과서 순입니다.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의 이름이 붙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합동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마주하는 짝을 이루는 그 대응한다는 그런 점, 변, 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용어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이제 합동처럼 또 닮은 기호를 써줄 수 있게 되는데, 자, 이 기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기호가 될 거예요. 우리가 도형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같다,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이 같다 이렇게 주게 되면 넓이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넓이가 같다. 그리고 여기에 선을 하나 더 그어주게 되면 강력하게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강력하게 같다? 넓이뿐만 아니라 모양까지도 완전히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세 줄이 들어가면 합동이 된다는 뜻이 있었죠. 그렇죠? 자, 이제는 새로운 기호, 이런 꼬부랑 기호가 나타나게 되는데 비슷한 거를 얼핏 또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모양 한번 봤나요? 팔자를 뉘어놓은 자, 이것은 우리가 소위 이제 무한대라고 부르는 건데, 무한대, 이거는 끝이 없이 긴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반면 이 선이 좀 끊어진 모양,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소위 S자를 눕혀놓은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좌로 우로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얘를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S 모양이 나오게 되죠. S. 그런가요? 이렇게 돌리면 S 모양이 나오죠? 자, 이 S에서 기호를 따오게 된 건데, 자, 이것은 similar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니셜 S를 가지고, 그러니까 similar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네, 비슷한, 유사한이라는 뜻이죠. 자, 그거에서처럼 얘는 서로 도형이 유사하다, 비슷하다, 닮았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것들이 두 도형이 닮았다 할 때 이 기호를 써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있어요. 이것이 닮았다라고 한다면 이 기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 혹시 반대 방향으로 쓰게 되면 요거 틀립니다. 부분 점수가 없어요. 뭐 수학은 기호의 학문이라고도 하죠. 네,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좌우로 돌렸을 때 S 모양이 나끔 요 기호를 써주는 것이 이게 닮은 도형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가 되겠다. 자, 우리가 교과서 188페이지에 있는 자, 그 그림을 한번 띄워볼까요? 그러면 자, 이 닮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확대 또는 소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교과서 188쪽에 있는 그림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모는 종이의 그림을 띄웠다고 할 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좀 많이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로로 늘리거나 세로로 늘린 것이 아니라 대각선 쪽으로 늘리거나 줄였을 때 도형이 완전히 확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비교를 해주게 되는데 변 A, B, C, D 오른쪽에서 D, E, F 그 D 변을 서로 우리가 비교를 해주게 되면 길이의 B가 몇 대 몇 일정한 값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닮은 도형이라고 이야기하고 닮음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받침 좀 주의해 줄게요. 닮은, 니은, 닮은 도형, 그리고 닮음, 미음, 닮음인 도형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용어를 그렇게 주니까 뭐 예를 들어 닮은 관계 이건 좀 괜찮은 거. 닮은인 관계 뭐 이런 건 안 되겠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쓰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용병을 써 주었으면고요. 자, 이렇게 두 도형이 닮았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우리가 하나하나를 비교를 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합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응점 순서대로 삼각형 ABC, 삼각형 DF 짝을 이루는 대응점과 대응변에 대해서 짝을 이루는 대로 순서를 꼭 맞춰주어야 돼. 그 순서를 바꾸게 되면 틀렸다고 하거나 감점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써주어야 될 내용이 되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도형을 보면서 우리가 닮은 도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봤는데, 자, 내용 쉽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띄워줬던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 하나하나를 밟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쉽네? 나 이제 이거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진득하게 마음속 깊은 느낌을 가지고 물을 해나갔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띄워놓고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 서로 닮은 도형을 모두 찾아서 기호로 나타내어보라. 그래서 우리가 모는 종이에서 도형이 있을 때는요, 서로 비슷해 보이는, 눈으로 언뜻 볼 때에도 비슷한데 이런 도형이 일단 고, 그 다음 변 대 변,
변의 크기가 일정하게 축소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삼각형 ABC와 비스무리한 또는 우리가 닮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도형에 대해서 한번 봐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전혀죠. 또 네 번째 어때요? 생뚱맞은 사각형이 나왔고요. 다섯 번째, 너무 작은데요? 하지만 다른 것들에 비하면 짱하게 닮은 도형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 여섯 번째도 이거 마름모잖아요. 그래서 버려야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첫 번째와 다섯 번째의 도형이 우리가 닮은 도형이 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A의 칸의 길이를 한번 세워보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AB의 길이를 잴 때 좀 애매한 감이 있죠? 그렇다면 A와 B를, 자, 여기에서 A와 B를 통틀어서 이어주는 사각형을 한번 세요. 그 사각형이 가로, 세로,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다섯 번째에서도 B,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PR, 네, 또는 이제 QR, 이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표, 그 칸, 모양 전체적으로 둘러싼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각으로 각 변마다 그런 사각형을 놓고, 과연 이것들이 일정하게 확대 축소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쓰면 여러분들이 닮은 도형가,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여섯 도형, 다섯 번째 나왔죠? 나머지 도형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이 닮았나, 그리고 그냥 두 변은 닮았는데 한 변은 그렇게 확 익살이 난 거 아니야? 이렇게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각마다 우리가 확담이 이루어지기를 정확히 이루어지기를 생각해 줘야 되겠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 1번을 해보고요. 또 문제 2번 한번 보자. 자, 서로 닮은 도형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닮은 도형이 없어요. 그런데 자, 두 정삼각형이면 크기가 어떻든 간에 심지어 같을 때에도 이것은 닮았다고 있겠죠. 이게 정삼각형 크기가 완전히 똑같은 경우인가, 얘는 닮은 도형이 아니라 합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크기가 완전히 똑같은 합동인 경우에도요, 우리가 확대 축소를 하지 않더라도 다시 확대했다가 축소해주잖아, 원점으로 돌려주면서 완전히 포기하지도 우리가 닮은 도형으로 일을 해줍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그 닮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면 그런 경우는 때1 닮음, 그래서 두 정삼각형 맞다. 자, 그다음 두 평행사변형,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평행사변형, 일반적인 사변형이라고 하면 항상 이런 꼴이야, 그렇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평행사변형의 정의, 쌍의 대변이 심지어 직사각형 사변이 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두 사변형을 놓기가 닮았다고 할 수가 있다겠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두 일변삼각, 또 네 번째 사각, 이것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고민을 해보고, 언제나 이런 경우는 닮은 도형이다 해보고 마저 풀이를 해서 째려보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닮은 도형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180쪽에 있는 함께하기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띄워볼게요. 자,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역시 이제 모는 종이에 있는 두 개의 도형을 놓은 것인데, 자, 활동하기에 1번, 2번 여러분들 줄 채우는 거죠? 네, 그것을 자, 영상 잠시 멈춤을 하고 이 안을 채워보고 선생님과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풀이해봤나요? 자, 여러분들이 모는 종이에서 조금 유의할 것은, 자, 변 A, B 그리고 변 D, E의 길이를 한번 세보는 건데, 자, 우리가 A, B를 볼 때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요, A, B는 대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주변 모는 종이에서 볼 때 대각선 쪽으로 사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B, C와 E, F처럼 한눈에 보이기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럼 B, E와 D, F는 어떤가요? E, F가 되죠. E, F. 자, A, B, C는 세 칸의 모는 종이를 갖고 있고, 그리고 E, F는 6칸으로 이루어져 있죠. 즉 3칸 대 6, 1대 2의 B를 그렇다면 우리가 A, B와 D, E는 어떻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A, B를 대각선을 갖는, 자, A, B를 대각선으로 갖는 직사각형을 한번 크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D와 E를 각점으로 하는 가로, 세로로 있는 그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그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의 B가 역시 때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변의 길이의 B가 우리가 1대 2가 된다는 걸 찾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목도기를 재서 이용을 해봤지만, 자, 이것은 이제 모두가 이퀄이 성립하게 되죠. 이퀄, 등호, 은는이가 아니라 등호, 코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닮은 도형이 있을 때, 닮은 도형이라고 주어져 있죠.
네, 닮은 도형이 있을 때 그때 길이의 비가 하나 결정하면 모든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각의 크기가 2배가 되진 않아. 길이의 비가 1대2라고 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이게 확 더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각의 크기는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닮은 도형에서의 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자, EBS 매스에 있는 두 번째 영상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또 다시 만나요. 선생님은 주소 터치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터치. 아이스크림의 윗부분만 조금 먹겠다는 아빠. 과연 아빠가 먹은 아이스크림의 양은 얼마일까요? 도형의 닮은 비를 알면 답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길이가 1인 선분이 있고 그 길이의 2배인 선분이 있습니다. 길이의 비, 즉 닮은 비가 1대2가 되죠. 각각의 두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 1대4, 길이의 비의 제곱입니다. 닮은 도형의 넓이의 비는 닮은 비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번엔 두 정사각형을 한 면으로 하는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비는 1대8이 됩니다. 길이의 비의 세제곱이죠. 닮은 도형의 부피의 비는 닮은 비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피의 비가 닮은 비의 세제곱이 되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할까요? 서로 닮은 인형 5개를 준비한 후 인형 각각의 높이를 재어 길이의 비를 구합니다. 물이 담긴 비이커에 인형을 넣습니다. 이때 물속에서 인형이 차지하는 부피만큼 물의 높이가 올라가겠죠? 올라간 물의 양을 재면 인형의 부피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인형의 부피를 구하면 인형들 간의 부피의 비를 알 수 있습니다. 인형들의 부피의 비는 인형들의 닮은 비의 세제곱이 될까요? 우선 측정한 부피의 부피비를 재고 그 값들과 닮은 비의 세제곱 값을 비교하면 약간의 오차를 감안하면 두 값이 비슷함을 알 수 있네요. 닮은 두 입체 도형의 부피비는 닮은 비의 세제곱이 된다는 것 확인! 이번엔 마트로 한번 가볼까요? 2만 원으로 지름 30cm 수박 2통을 사거나 지름 40cm 수박 1통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32개 살 거야. 높이니까 하나가 큰 게 더 많겠지. 두 수박의 지름은 각각 30cm와 40cm. 닮은 비는 3대4가 됩니다. 부피의 비는 길이의 비의 세제곱이므로 3의 세제곱 대 4의 세제곱은 27대 64. 즉 지름이 30cm인 수박 2개보다 지름이 40cm 수박 1개의 양이 더 많네요. 따라서 같은 값이면 지름 40cm 수박 1통을 사는 것이 양이 더 많다는 것 아시겠죠? 닮은 비와 부피비를 이용해 이제 아들의 궁금증도 풀어볼까요? 아이스크림 전체의 길이는 20cm이고 그중 아빠가 먹은 부분은 4cm, 아들이 먹은 부분은 16cm입니다.
이때 아들이 먹은 부분은 전체 아이스크림과 닮음이므로 아들이 먹은 부분과 아이스크림 전체의 길이의 비는 16대 20, 즉 4대 5가 됩니다. 부피의 비는 길이의 비의 세제곱, 4의 세제곱 대 5의 세제곱은 64대 125. 이때 아들이 먹은 양과 아빠가 먹은 양의 부피의 비는 전체 125에 아들이 먹은 부분 64를 뺀 64대 61. 조금만 먹겠다던 아빠. 하지만 아빠가 거의 반을 먹은 셈이었네요. 잘 보고 왔나요? 자, 우리는 이어서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의 질 그리고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 보기와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우리가 아까 활동하기에서 했듯이 닮았다고 하면 길이의 비가 하나의 비일까 우리가 확인돼 나머지 변의 길이의 비도 똑같이 즉 모두 1대2면 1대2로 모두 같게 되고요 2대3이면 2대3으로 모두 같게 되는 그런 일정한 비를 갖다는 것. 또한 대응각의 비는 각각 같게 됩니다. 대응각도 뭐 1대2로 같아지는 게 아니라 대응각의 크는 30도면 30, 90도면 6도 그대로 각의 크기가 보존이 되겠다. 자, 그럼 문제 하나 띄워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닮은 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예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살펴볼 때 이제 우리가 각 삼각형 ABC와 DEF, 삼각형 DEF의 닮은 비를 결정하라. 자, 두 삼각형이 닮았다는 기호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닮은 기호를 이용해서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변만 찾더라도 도형의 닮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BC가 자, 길이가 6m 그리고 EF가 9cm, 6cm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9cm 대 6cm니까는 3대2 그냥 3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3, 3은 9, 3이 2가 3대2의 길이의 비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의 비도 모두 3대2가 되고 두 도형의 비는 3대2다. 자, 3대2가 결정이 됐다면 그럼 두 번째 변 AB의 길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AB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런데 AB와 대응하는 변을 찾아보세요. AB와 대응하는 변은 D잖아요. D2요. D2가 4cm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에서 우리가 BC와 그리고 EF가 9대6 즉 3대2의 길이에 있단 말이죠. 자, 이러한 비례식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비례식 풀이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따는 정리가 이거죠. 그래서 4, 3, 12가 되고요. 자, AB와 E의 곱이 12가 되어야 되니까 AB 길이는 6cm가 되면 된다. 자, 이렇게 각 이제 길이를 구해주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각 E의 크기는요. E의 크기는 우리가 B와 똑같다는 거죠. B의 삼각형 같다. 그래서 각의 크기가 똑같다. 그래서 각 B가 60도이므로 각 E도 6로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닮았어요. 두 도형이 닮았어요. 여러분들 조건 한번 살펴보세요 하고 문제가 줄 때 닮은 B를 찾아주고 변만 비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의 길이나 각의 크기 우리가 확인해 줍니다. 자, 문제 3번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풀이를 해보고요. 자, 아까 영상에서 보았겠지만 입체 도형까지도 우리가 확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입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역시 우리가 유사하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자, 내용 띄워보죠. 자, 우리가 입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이라고 하면 닮은 도형에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자, 아까 평면 도형에서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그랬죠. 근데 입체 도형에서는 변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보다 더 정확한 용어로 모서리, 날카로운 모서리. 그래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게 되고, 그다음 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입체 도형에서 각을 이야기한다가 측정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굳이 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닮은 도형, 입체 도형, 두 도형이 입체 도형인데 닮은 입체 도형에서도 각의 크기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내용에서는 그거를 정리하고요. 더 그것보다 의미 있는 것은 각각의 면이 대응하는 면이 닮은
도형이다. 대응하는 면이 서로 닮은 도형이다. 이게 되겠나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 4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보면 자, 두 직육면체가 있는데요. 이 두 직육면체가 이제 서로 닮은 도형이다 이렇게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어진 종에서 한 변, 대응하는 변에만 비교를 해주더라도 자, 두 직육면체의 닮은 비를 이야기를 해 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x와 y 값을 물었는데요. 자, 우리가 닮은 비 때문에 x와 y도 역시 아까와 같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해주면은 비례식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면 FGH에 대응하는 면을 한번 잡아라. 그러면 자, 작은 사각형에서 EFGH와 대응하는 부분이 어디가 되나요? 작은 사각형에서 EF죠. 그러면 큰 사각형에서는 MNQF가 MN 이 OF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대응하는 면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풀이를 해보자. 자, 오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닮은 도형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닮은 도형의 성질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자, 내용 마음 들었죠? 근데 이게 무시할 내용이 아니라, 자, 우리가 세 번째 평행선, 그리고 네 번째 사각형의 무게 중심감에 여러분들 머리 아플 거예요. 그때의 사고력을 우리가 계속 사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닮은 도형의 기초, 그리고 다음 시올 사각형까지 우리가 탄탄하게 해서 나가면 좋겠다. 자, 이제 오랜만의 실수업이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고요. 건강하게, 원격에서도 건강하게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만날 때 이렇게 건강하게 만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